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30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저희 의뢰인이 사기, 그 다음에 범죄단체 가입, 그리고 활동 이렇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저희는 범죄단체 활동 그리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또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범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단 부분이 쉽게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설사 범단의 논리가 없다 하더라도 공고관계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단 활동과 그리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중국에 건너가서 그 조직에 처음에 모르고 들어간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공범들의 진술을 다 확인을 했고요. 공범들의 진술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저희 의뢰인이 중국 그 사무실에 있는 걸 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 거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사기로 붙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2단계의 변론을 했거든요. 첫 번째 변론 자체는 그 사기 조직의 사건을 저희가 곰곰이 보니 애당초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자체, 즉 저희 의뢰인이 가담했다고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그 조직 자체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애당초 이 사기건은 가명, 사칭하는 가명과 그다음 사기 수법의 형태 그리고 대포폰 등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조직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사 이 조직 것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의뢰인은 그때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시에 춘절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중국만의 특수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중국만의 특수성,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분. 예컨대 이제 예전에 셧다운 같은 게 있었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셧다운이 있었고 중국에 있어서는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서는 또 코로나 시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을 아울러서 제가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범단 활동과 그리고 사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24년 12월 30일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판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점을 저희가 밝혀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보람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들에 있어서 다양한 법 논리가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법조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뀌고 하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다툼이 있다 치면은 그 역할에 대해서 왜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또는 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가 얼마였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이제 전부 무죄 주장을 하여서 그 중에서 이제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내가 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법리적으로 잘 다투면은 다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간혹 공소장이 없는 사실을 양형 기준에서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담 기간이 긴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공소장에 있어서는 단순한 상담원이라는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는데 정작 판결에 있어서는 양형에 있어서 저 친구는 이 가담 기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한 상담원으로 보기에는 즉 1차 상담을 보기에는 가담 정도가 좀 중요해 보인다는 걸 양형 기준에 넣어가지고 형을 높게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해외에서 가담 기간이 상당히 좀 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가담 기간이 다소 길 때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 정도로 하더라도 철저하게 본인이 1차 상담원이 맞다는 것을 오히려 열심히 다퉈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다툴 것인지 어떤 경우는 공소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열심히 다퉈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잘 상담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